부산 재래시장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복심 할머니는 오늘도 시장으로 향해 귤을 팔고 있습니다. 어느 날 시장 입구가 소란스럽더니 검은색 승용차가 줄지어 섰습니다. 이거 뭐예요? 아직 안 치웠어요? 저는 여기 말고는 갈 데가 없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귤 한 봉지로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 싶었지만 복심은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뭡니까 이게? 뇌물입니까? 그런데 그 구청장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제가 감히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이런 모욕을 드리다니. 구청장의 태도를 한순간에 바꾼 두 사람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작은 기쁨이 더해질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부산 남항동 재래시장, 이른 새벽 5시. 하늘은 아직 어둡고 찬바람이 골목 사이를 헤집고 지나갔습니다. 이복심 할머니는 낡은 손수레를 끌며 천천히 시장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허리는 구부정했지만 발걸음만큼은 익숙했습니다. 30년을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로 향했으니까요. 손수레 바퀴가 돌아가는 소리만이 고요한 새벽을 깨웠습니다. 이모, 오늘도 일찍이네요. 옆 가게 생선 장수 만석이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복심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말없이 손을 흔들어 답하는 그 미소 속엔 오랜 시간이 배어 있었습니다. 복심은 늘 그랬습니다. 말수는 적지만 시장 사람들에겐 늘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복심을 이 시장에서 30년 동안 지켜준 힘이었습니다. 낡은 천막을 펼치고 좌판 위에 귤을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손은 거칠었지만 귤을 다루는 손길만큼은 부드러웠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고 상한 것은 곤란했습니다. 귤 표면에 묻은 먼지를 헝겊으로 닦아내면서 복심은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한다. 귤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복심에게 귤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동료였고 생계를 책임지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1시간쯤 지나자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복심은 작은 보온병에서 보리차를 따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퍼졌습니다. 겨울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손끝은 시렸지만 복심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추위도 더위도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30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자리를 지켜왔으니까요. 귤 한 봉지에 5,000원이요. 구수하면서도 어딘가 쓸쓸한 목소리가 시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복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30년 동안 이 시장을 지켜온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그 목소리를 듣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대형마트로 온라인 쇼핑으로 떠나갔습니다. 재래시장은 점점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복심처럼 나이든 상인들만 남아 서로의 얼굴을 보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복심은 혼자 살았습니다. 남편은 15년 전 공사장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외아들은 IMF 때 사업이 부도나고 빚에 쫓기다 어느 날 연락이 끊겼습니다. 처음엔 기다렸습니다. 전화기를 붙들고 앉아 아들의 목소리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기다림은 체념으로 변했습니다. 이젠 그저 아들이 어디선가 건강하게 살고 있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가끔 밤이면 아들 생각에 눈물이 났지만 복심은 다음날 아침이면 다시 시장으로 나왔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래도 복심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만석이는 가끔 생선을 2마리씩 갖다 주었고 떡집 순자는
따뜻한 호떡을 건네곤 했습니다. 채소가게 영숙이는 시든 채소라도 한 단씩 챙겨주었습니다. 복심은 그들에게 복심이 이모였습니다.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시장은 복심에게 집이었고 시장 사람들은 복심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심에게는 또 하나의 작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찾아오는 대학생 봉사자 지수였습니다. 23, 사회복지학과 학생인 지수는 시장 노인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매번 복심을 찾아와 이것저것 물어보고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복심은 그 커피를 받아들 때마다 손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지수의 밝은 웃음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복심에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할머니, 오늘 날씨 춥죠? 이거 드세요. 지수가 건네는 따뜻한 종이컵. 복심은 그 온기를 손바닥으로 느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따뜻했습니다. 지수는 복심 옆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미래의 꿈 이야기. 복심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수의 이야기 속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복심은 그 희망이 부러우면서도 좋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시장을 찾았습니다. 복심은 귤을 담아주며 덤을 하나씩 얹어주었습니다. 할머니, 장사 안 되겠어요. 손님들이 웃으며 말했지만 복심은 괜찮았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사람과의 정이었습니다. 귤 한 봉지를 사가는 손님에게 조심히 가세요라고 인사하는 것, 단골 손님의 얼굴을 기억하고 안부를 묻는 것, 그런 작은 일상이 복심에게는 소중했습니다. 해가 기울어갈 무렵 복심은 남은 귤을 정리하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귤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주황빛과 붉은빛이 섞인 하늘이 마치 귤 껍질처럼 보였습니다. 복심은 중얼거렸습니다. 저녁 노을이 참 귤빛이네. 그 평화로운 하루의 끝이었습니다. 복심은 천막을 걷고 손수레를 끌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시장 골목길은 익숙했지만 어둠 속에선 조금 무섭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복심은 괜찮았습니다. 이 길을 30년 동안 걸어왔으니까요. 골목길 가로등 불빛이 복심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복심은 작은 부엌에서 라면을 끓였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날 노래를 들으며 복심은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라면 국물을 후루룩 마시며 복심은 내일도 또 시장에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복심은 몰랐습니다. 이 평화로운 일상이 곧 흔들릴 거라는 것을요. 며칠 전부터 시장에 재개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소문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장이 몇 번이나 재개발 소문에 시달렸지만 결국엔 지나갔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시장 상인회장이 몇몇 상인들을 불러 모아 은밀하게 회의를 하더니 곧 공문이 나올 거라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복심은 불안했지만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30년을 지켜온 자리였습니다. 설마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자리를 잃는다면 복심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 시장이 복심의 전부였습니다. 복심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어둠 속에서 복심은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시장에 나가 귤을 팔겠지요. 그리고 모레도 글피도. 복심은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복심의 바람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심은 평소보다 일찍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잠을 설쳐서인지 몸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복심은 평소처럼 천막을 펼치고 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상을 지키는 것만이 불안을 떨쳐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상인들이 시장 입구에 몰려서서 무언가를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복심은 손수레를 세워두고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 보니 시장 입구 게시판에 커다란 공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무허가 노점 단속 공문. 복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공문에는 무허가 노점상에 대한 즉시 철거 명령이 적혀 있었습니다. 법적 근거와 단속 일정, 불응시 과태료 부과까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복심은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아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옆에 서 있던 만석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모, 이번엔 진짜인가 봐요. 구청에서 직접 나온대요. 복심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왔는데 무허가라니. 복심에게 이 자리는 허가증보다 더 확실한 권리였습니다. 땀과 눈물로 일군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공문은 냉정했습니다. 법은 복심의 30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인들은 불안해하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또 지나가겠지라며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공문이 붙었다가 흐지부지 된 적이 있었으니까요. 복심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또 지나가겠지. 복심은 중얼거리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복심은 평소처럼 천막을 세우고 귤을 진열했습니다. 손님들도 평소처럼 왔다 갔습니다. 모든 게 평범한 하루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복심의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귤을 팔면서도 자꾸만 시장 입구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누가 올까봐, 혹시 단속반이 올까봐 불안했습니다. 점심 무렵 복심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시장 입구로 검은색 승용차 2대가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정장 차림의 사내들이 내렸습니다. 그들은 손에 서류철을 들고 있었고 표정은 냉랭했습니다. 상인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복심도 긴장한 채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내들은 시장을 둘러보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노점 하나하나를 확인하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복심의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복심은 떨리는 손으로 귤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여기 불법 점유입니다. 당장 철거하세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복심은 고개를 들어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내는 30대 중반쯤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명찰에는 구청 건축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복심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만 30년을 장사했어요. 어디 가라는 말씀이세요? 사내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불법은 불법이죠. 나이 많다고 봐드릴 수 없습니다. 냉정한 말투였습니다. 복심의 30년은 그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저 처리해야 할 업무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진 잘 찍었나? 복심이 돌아보니 한 남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쯤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였습니다. 그의 명패에는 박도연 구청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도연은 시장을 둘러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래서야 도시 미관이 말이 안 되지. 빨리 정리합시다. 마치 쓰레기를 치우듯 말하는 어투였습니다. 복심의 30년짜리가, 복심의 삶이 그에게는 그저 도시 미관을 해치는 장애물일 뿐이었습니다.
복심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말하고 싶은 게 많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만석이가 나섰습니다. 구청장님, 저희도 먹고 살아야죠.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박도연은 만석이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법대로 하는 겁니다. 불만 있으면 행정소송하세요. 냉정한 말이었습니다. 법, 행정, 소송. 그런 말들은 복심에게 너무 먼 세상의 이야기였습니다. 복심은 그저 하루하루 귤을 팔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법정에 설 용기도 돈도 없었습니다. 박도연은 주변을 둘러보며 기자들을 불렀습니다. 여기 촬영 좀 해주세요. 무허가 노점 단속 현장입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박도연은 카메라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군은 법과 원칙을 지킵니다. 무허가 불법 영업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말은 단호했고 표정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그는 정의로운 공무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심에게 그는 30년 삶을 부정하는 냉혹한 사람이었습니다. 박도연 일행이 떠난 후 시장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상인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복심은 천천히 천막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귤을 상자에 담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복심은 울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만석이가 다가와 복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모, 괜찮아요. 우리 같이 대응합시다. 하지만 복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만석아. 나 혼자 감당할 수 있어. 복심은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깊은 슬픔이 숨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복심은 손수레를 끌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시장이 내 전부인데 이젠 어디로 가란 말이냐? 복심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복심의 슬픔은 혼자만의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복심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복심은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자리를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어떻게 싸워야 할지 몰랐습니다. 복심은 그저 평범한 노점상이었습니다.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 시장이 복심의 삶이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복심은 여전히 시장에 나왔습니다. 천막을 세우고 귤을 팔았습니다. 구청에서 단속 나온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복심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곳이 복심의 삶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매일 아침 시장에 나올 때마다 가슴은 불안으로 조여왔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추운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눈발이 흩날렸습니다.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고 바람은 매서웠습니다. 복심은 얼어붙은 손을 호호 불며 귤을 정리했습니다. 손끝이 시려서 감각이 없었습니다. 장갑을 끼고 싶었지만 장갑을 끼면 귤을 다루기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복심은 늘 맨손으로 일했습니다. 점심 무렵 복심은 보온병에서 따뜻한 차를 꺼내 마셨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몸을 녹이려고 차를 한 모금 마시는데 시장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복심은 고개를 들어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다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복심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박도연 구청장 일행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정장 차림에 서류철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카메라를 든 기자들도 함께였습니다. 박도연은 카메라를 의식하며 당당하게 시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복심은 긴장한 채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박도연 일행은 노점들을 하나씩 확인하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복심의 자리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박도연은 복심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거 뭐예요? 아직 안 치웠어요? 복심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구청장님, 저는 여기 말고는 갈 데가 없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복심의 목소리는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박도연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법은 법입니다. 예외는 없어요. 냉정한 말이었습니다. 복심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복심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해보고 싶었습니다. 복심은 떨리는 손으로 귤 한 봉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귤 한 봉지 드릴게요. 추우시죠? 이거라도 드시고 가세요. 복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었습니다. 귤 한 봉지로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 싶었지만 복심은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복심이 할 수 있는 건 사람의 마음에 호소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박도연은 복심이 내민 귤을 보며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뭡니까? 이게 뇌물입니까? 그리고는 복심이 들고 있던 귤 봉지를 발로 찼습니다. 귤들이 봉지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주황빛 귤들이 바닥에 굴러다녔습니다. 복심은 얼어붙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복심의 귤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복심이 정성스럽게 닦고 골라낸 귤들이었습니다. 그 귤들이 지금 바닥에서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박도연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상인연합 돈 받아먹고 버티는 거죠? 언론에 나가봐야 정신 차리시겠네. 그의 목소리는 비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치 복심이 무슨 나쁜 짓이라도 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상인들은 분노했지만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박도연은 구청장이었습니다. 그에게 대들면 더 큰 피해를 입을 게 뻔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안타까운 표정으로 복심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복심은 무릎을 꿇고 바닥에 흩어진 귤을 주었습니다. 굳은 손으로 하나하나 주었습니다. 손이 얼어붙어 감각이 없었지만 복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귤을 주우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복심은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귤을 주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청년의 이름은 현수였습니다. 28살 시장 상인회장 박노식의 조카였습니다. 현수는 영상 편집 일을 하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방금 본 장면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구청장이 노인을 모욕하는 장면을 직접 본 것입니다. 현수는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현수의 눈빛에는 분노가 피어올랐습니다. 이건 그냥 단속이 아니라 폭력이야. 현수는 중얼거렸습니다. 현수는 어릴 때부터 이 시장에서 자랐습니다. 복심 할머니를 비롯한 상인들이 현수를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학교 끝나고 시장에 오면 복심은 늘 귤을 몇 개씩 챙겨줬습니다. 현수에게 복심은 가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현수는 바닥에 무릎 꿇고 귤을 줍고 있는 복심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심의 구부정한 등이 더 구부러져 보였습니다. 현수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현수는 복심에게 다가가 함께 귤을 주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현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복심은 고개를 들어 현수를 보았습니다. 현수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복심은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현수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복심의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자리에서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복심은 귤을 주우면서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이럴 수 있을까? 30년 세월이 이렇게 무시당해도 되는 걸까? 박도연 일행은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게 떠났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승용차는 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복심과 현수는 바닥에 남아 귤을 주었습니다. 귤을 다 주운 후 현수는 복심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복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복심의 눈빛은 슬펐습니다. 현수는 복심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뭔가 할게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현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복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수야, 괜히 내가 피해보지 마라. 하지만 현수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이 영상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이건 단순한 단속이 아니라 폭력이라고. 현수는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그 안에는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수는 이 영상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니,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심은 천막을 걷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복심의 얼굴에 내려앉았습니다. 차갑고 쓸쓸한 겨울이었습니다. 그날 밤 현수는 집에 돌아와 촬영한 영상을 편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영상 속 복심 할머니가 무릎 꿇고 귤을 줍는 장면을 보면서 현수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박도연이 귤을 발로 차는 장면, 냉소적으로 웃는 얼굴, 모욕적인 말들, 모든 게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현수는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확인했습니다. 편집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있는 그대로가 이미 충격적이었습니다. 현수는 영상 제목을 적었습니다. 할머니 귤 밟은 구청장, 이게 행정입니까? 제목을 여러 번 고쳐 썼습니다. 너무 자극적이어도 안 되고 너무 약해도 안 됐습니다. 현수는 신중하게 단어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업로드 버튼을 누르는 순간 현수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진실을 알려야 했으니까요. 영상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처음 몇 시간 동안은 조용했습니다. 조회수가 1000명을 넘는데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현수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건 아닐까? 하지만 새벽이 되자 조회수가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1000명, 10,000명, 10만 명. 아침이 되자 조회수는 50만을 넘어섰습니다. 댓글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공무원이 할 짓입니까? 할머니가 얼마나 억울하셨을까요? 눈물이 납니다. 구청장 당장 사퇴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단속이 아니라 인권 침해입니다. 우리 어머니 생각나서 가슴이 아파요.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죠. 댓글들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복심의 편이었습니다. 영상을 본 사람들은 복심의 아픔에 공감했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어머니를, 누군가는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현수는 댓글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확신했습니다. 현수는 밤새 댓글을 읽었습니다. 하나하나가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청 측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오전 10시 구청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보도자료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악의적으로 편집된 조작 영상입니다. 구청은 합법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일부 세력이 노인을 이용해 행정 업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구청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수는 보도자료를 보며 분노했습니다. 조작 영상이라니. 현수는 아무것도 편집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줬을 뿐입니다. 하지만 구청은 진실을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댓글로 해명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편집하지 않았습니다. 원본 영상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구청의 주장은 계속되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박도연이 직접 언론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박도연은 카메라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선동 세력이 노인을 이용해 행정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귤을 찬 적도 없고 모욕한 적도 없습니다. 영상은 각도와 편집으로 왜곡된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피해자입니다. 박도연의 말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언론은 그의 말을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영상 조작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박도연은 인터뷰에서 계속 말했습니다. 노점상 문제는 오래된 사회적 문제입니다. 하지만 법은 지켜져야 합니다. 저는 원칙을 지킨 것뿐입니다. 여론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누구 말이 진실일까요? 영상을 믿어야 할까? 구청장 말을 믿어야 할까? 사람들은 갈팡질팡했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복심을 지지했지만 일부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수는 답답했습니다. 자신이 본 것이 진실인데 왜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는 걸까요? 며칠 후 복심은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야 했습니다. 구청에서 복심을 무고죄로 고소한 것입니다. 복심은 두려웠습니다. 평생 경찰서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경찰서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도 몰랐습니다. 지수가 복심과 함께 경찰서에 갔습니다. 할머니, 제가 옆에 있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복심을 위로했습니다. 복심은 지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수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복심은 그 따뜻함에 의지했습니다. 경찰서로 가는 길, 복심은 떨렸습니다. 무슨 질문을 받을까? 혹시 잘못 대답하면 어떡하나?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경찰 조사는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복심은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귤을 건넸던 일, 박도연이 귤을 찬 일, 모욕적인 말을 들었던 일, 모두 사실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날 시장 CCTV가 고장 나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 그날 CCTV가 고장이라네요. 시장 전기공사 때문에 며칠 동안 작동하지 않았대요. 경찰관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복심은 절망했습니다. CCTV가 없으면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현수의 영상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구청 측에서 편집 조작이라고 주장하면 그만이었습니다. 복심은 허탈했습니다. 진실을 말해도 믿어주지 않는 세상이었습니다. 복심과 지수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지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제가 뭔가 해드려야 하는데 지수는 자신의 무력함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복심은 지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지수야. 내 잘못이 아니야. 세상이 원래 이런 거지. 복심의 목소리는 체념으로 가득했습니다. 복심은 이미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힘없는 노인이 권력에 맞서 싸운다는 게 얼마나 무모한지 깨달았습니다. 지수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대신 나설게요. 기자 친구들이 있어요. 제대로 된 취재를 해달라고 부탁할게요. 지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수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었습니다. 지수는 복심을 집까지 바래다 주고 곧바로 기자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날 밤 복심의 집에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시장 상인회장 박노식이었습니다. 50대 후반 시장에서 가장 큰 가게를 운영하는 노식은 상인들 사이에서 영향력이 컸습니다. 노식은 은밀하게 복심을 찾아왔습니다. 밤 9시 주변을 살피며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복심이 이모, 이거 받으세요. 노식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복심은 당황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노식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참에 철거 합의금 받으시죠. 200만 원입니다. 괜찮은 조건이에요. 구청에서 나온 돈이에요. 복심은 봉투를 돌려주었습니다. 회장님, 전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노식은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모, 현실을 보세요. 구청장한테 이길 수 없어요. 괜히 버티다가 더 손해봅니다. 다른 상인들도 다 합의하기로 했어요. 이모만 남았어요. 노식의 말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보다 내 자리 지켜야지요. 복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노식은 한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고집 부리다가 후회하지 마세요. 이모 혼자서는 못 이겨요. 노식이 떠난 후 복심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사방이 조용했습니다. 복심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틀린 걸까요? 돈을 받고 떠나는 게 현명한 걸까요? 하지만 복심은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싸우겠다고, 30년 자리를 지키겠다고.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복심은 그 폭풍 속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복심은 여전히 시장에 나왔지만 손님은 더 줄어들었습니다. 영상 논란 때문에 시장 전체가 시끄러워지자 사람들이 발길을 끊었습니다. 복심은 귤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팔리지 않는 귤들이 점점 쌓여갔습니다. 저녁이 되자 복심은 천막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귤들을 상자에 담으면서 복심은 지쳐 보였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자리가 이렇게 흔들릴 줄 몰랐습니다. 복심은 손수레를 끌고 천천히 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시장 골목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길을 비쳤습니다. 복심은 익숙한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심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의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복심은 긴장했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자신을 따라오는 걸까요? 혹시 구청에서 보낸 사람일까요? 복심은 손수레를 더 빨리 끌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계속 다가왔습니다. 잠깐만요.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복심은 멈춰섰습니다. 남자가 가로등 불빛 아래로 들어왔습니다. 복심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남자는 박도연이었습니다. 구청장 박도연이 이 시간에 왜 여기 있는 걸까요? 박도연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는지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복심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미안했소. 복심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미안하다니 무슨 말일까요? 박도연은 손에 들고 있던 귤 한 봉지를 복심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복심은 그 귤을 바라보았습니다. 박도연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혹시 1998년 남항 분식집 화재 기억합니까? 박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복심의 눈이 커졌습니다. 1998년 남항 분식집 화재. 복심은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잊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복심의 인생이 바뀐 날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 복심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박도연은 깊은 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불길 속에서 저를 꺼내준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그게 당신이었소. 복심은 말을 잃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1998년 그날은 복심의 인생에서 가장 슬픈 날이었습니다. 남항동 분식집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복심과 남편은 그날 그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불길이 치솟고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복심은 불길 속에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남편은 복심을 말렸습니다. 들어가지 마, 위험해. 하지만 복심은 들어갔습니다. 아이를 구하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연기가 자욱했고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복심은 아이를 찾았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복심은 아이를 안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이는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복심의 남편이 아직 안에 있었습니다. 남편은 복심을 따라 들어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복심은 남편을 잃었습니다. 아이 하나를 구하기 위해 남편을 잃었습니다. 복심은 그날 이후 평생 그 기억과 함께 살았습니다. 남편에 대한 죄책감과 아이를 구한 것에 대한 작은 위안. 그 두 가지 감정이 복심의 마음속에 늘 함께 있었습니다. 복심은 그 아이가 잘 살고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것만이 남편의 죽음을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이었으니까요. 박도연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당신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날 저는 10살이었고 연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당신의 손을 기억합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복심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복심은 감사했습니다. 박도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할머니 손에 자랐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성공하고 싶었어요. 저를 구해준 분께 보답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분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박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복심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박도연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화재 현장 사진이었습니다. 신문 기사였습니다. 사진 속에는 아이를 안고 있는 여자의 뒷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이 사진을 평생 간직했습니다. 언젠가 이분을 찾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당신이었어요. 제가 모욕한 사람이. 박도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복심은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복심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 이름 그때 들었지요. 박도연이라고. 복심은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아이를 구한 후 병원에서 아이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박도연. 복심은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잊고 살았습니다. 아니, 잊으려고 했습니다. 그 기억이 너무 아팠으니까요. 박도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장 골목 바닥에 무릎을 꿇고 복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제가 누구에게 빚졌는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박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복심은 박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복심은 박도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일어나세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저 몰랐을 뿐이죠. 하지만 박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알았어야 했습니다. 사람을 먼저 봤어야 했습니다. 법과 원칙만 내세우며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박도연의 목소리는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복심은 박도연을 일으켰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에요.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합니다. 복심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박도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가 바로잡겠습니다.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박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복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복심은 집에 돌아와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그 아이가 살아있어요. 잘 자랐어요. 복심은 사진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픔과 안도가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박도연은 차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복심에게 빚진 것을 갚아야 했습니다. 아니,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했습니다. 세상은 돌고 돌았습니다. 복심이 구한 아이가 복심을 괴롭혔고, 이제 그 아이가 복심을 구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운명은 참으로 묘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구청 앞에 경찰차들이 도착했습니다. 파란 불빛이 어둠 속에서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구청 직원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 창문으로 내다보았습니다. 경찰들이 구청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목적지는 상인연합 담당 부서와 비서실이었습니다. 공문서 위조 및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하겠습니다. 경찰은 영장을 제시하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류들이 박스에 담겼고 컴퓨터가 압수되었습니다. 직원들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박도연의 비서실장 김태중과 상인회장 박노식이 무언가 저질렀다는 것을요. 시장을 괴롭혔던 철거 공문은 조작된 문서였습니다. 구청에서 정식으로 발급한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김태준이 사적으로 만든 가짜 문서였습니다. 목적은 간단했습니다. 상인들을 겁주어 헐값에 철거 합의를 받아내고 그 차액을 챙기려는 것이었습니다. 박노식은 그 계획에 동참했습니다. 상인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상인들을 압박했습니다. 박도연은 전날 밤 복심과 헤어진 후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비서실 서류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공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증거를요. 박도연은 망설이지 않고 검찰에 신고했습니다. 자신의 부하가 저지른 범죄였지만 진실을 덮을 수 없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뉴스가 터졌습니다. 구청 비서실장과 시장 상인회장 구속 헤드라인이 모든 언론을 뒤덮었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상 논란의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복심은 조작된 공문서의 피해자였던 것입니다. 복심은 아침 뉴스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자신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게 증명되었습니다. 지수가 달려와 복심을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이겼어요. 할머니가 옳았어요. 지수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심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복심의 눈물은 복잡했습니다. 기쁨도 있었지만 슬픔도 있었습니다. 박도연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복심이 구한 그 아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한다니. 오후가 되자 박도연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구청 대회의실에 기자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박도연은 단상에 섰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밤새 잠을 자지 못한 듯 했습니다. 먼저 이복심 상인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박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박도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제 부하의 범죄를 막지 못했습니다.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오늘부로 구청장직에서 사퇴하겠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구청장님, 정말 몰랐습니까? 왜 지금 사퇴합니까? 박도연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몰랐다는 것이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사람을 먼저 보지 못했습니다. 법과 원칙만 내세우며 사람의 아픔을 외면했습니다.
이복심 상인께서는 30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켜온 분입니다. 저는 그 세월을 존중하지 못했습니다. 박도연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기자들은 조용해졌습니다. 박도연은 깊은 숨을 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진실을 바로잡겠습니다. 시장 상인들께도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재개발은 상인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박도연은 곧바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비서도 수행원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으로서 복심을 찾아갔습니다. 복심은 평소처럼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귤을 팔고 있었습니다. 박도연이 다가오자 상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박도연은 복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복심은 조용히 박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상인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현수도 멀리서 그 모습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박도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이 저질렀던 일들이 부끄러웠습니다. 복심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박도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사람이 무릎 꿇을 일은 많지만 용서 구할 줄 아는 사람은 드물지요. 복심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박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복심도 울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용서가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숨죽이며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닦았고 어떤 이는 박수를 쳤습니다. 만석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구청장님, 아니 박도연 씨, 우리도 이해합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가 대단합니다. 만석이의 말에 다른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들은 박도연을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그의 모습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현수의 영상은 다시 한번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박도연이 복심에게 사과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진짜 용기는 잘못을 인정하는 거네요. 세상에 아직 따뜻한 사람이 있다. 용서하는 할머니도 사과하는 구청장도 대단합니다. 조회수는 100만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가 아니라 감동의 댓글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세상이 아직 따뜻하다는 것을요. 복심은 그날 저녁 시장을 정리하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귤빛 노을이었습니다. 복심은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그 아이가 제대로 자랐어요.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아요. 복심은 남편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복심은 미소 지었습니다. 지수는 복심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복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괜찮아질 거야. 복심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장은 조용히 밤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새로운 시작이 숨어 있었습니다. 상처는 아물고 용서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복심과 박도연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장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의의 불씨는 작았지만 충분히 밝았습니다. 그 불씨는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을 심었습니다. 세상은 아직 살만한 곳이라고,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용서는 가능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며칠 후 구청 대회의실에서 재래시장 재개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상인들과 주민들, 그리고 언론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회의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복심도 지수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복심은 떨렸습니다.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 와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단상에는 임시구청장과 담당 공무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며 박도연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박도연은 이미 구청장직을 사퇴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임시구청장이 박도연에게 발언 기회를 주었습니다. 박도연은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박도연에게 쏠렸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박도연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구청장으로서가 아닙니다. 한 사람으로서,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으로서 서 있습니다. 박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박도연은 복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지난날 제 오만을 인정합니다. 법과 원칙만 내세우며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복심 상인께 큰 상처를 드렸습니다. 공식적으로 사과드립니다. 박도연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복심이 앉아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숨죽였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박도연은 복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전직 구청장이 노점상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이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박도연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박도연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께서는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그 은혜를 모르고 상처를 드렸습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겠습니다. 박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복심은 박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심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복심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힘을 주어 일어났습니다. 복심은 박도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박도연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복심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박도연은 일어났습니다. 복심은 박도연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무릎 꿇을 일은 많지만 용서 구할 줄 아는 사람은 드물지요. 일어나세요. 당신은 이미 용서받았어요. 복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복심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을 구한 건 제가 아니에요. 제 남편이에요. 남편이 당신을 살리려고 불길 속에 함께 들어갔어요. 남편 덕분에 당신이 살았어요. 그러니 당신은 잘 사셔야 해요. 그게 제 남편에 대한 보답이에요. 복심의 말에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도연도 울었습니다. 복심의 말 속에는 깊은 상처와 함께 깊은 용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복심은 남편을 잃은 아픔을 안고 살아왔지만 그 아픔을 원망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구한 아이가 잘 살기를 바랐습니다. 박도연은 복심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살겠습니다. 박도연의 다짐이었습니다. 복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었지만 곧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박수는 단순한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용서와 화해에 대한 박수였습니다.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희망에 대한 박수였습니다.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복심을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복심은 지수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하지만 복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복심도 울고 있었습니다. 공청회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대립이 아니라 협력의 분위기였습니다. 임시구청장은 말했습니다. 앞으로 재개발은 상인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상인들의 생계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상인들은 안도했습니다. 복심도 안도했습니다. 30년짜리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청회가 끝난 후 박도연은 복심과 함께 시장을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걸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시장 골목길을 걸으며 박도연은 말했습니다. 이 시장이 참 따뜻하네요. 이제야 느낍니다. 복심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시장은 늘 따뜻했어요. 당신이 보지 못했을 뿐이죠. 박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심의 말이 맞았습니다. 복심의 가게 앞에 도착했습니다. 귤들이 예쁘게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박도연은 귤 한 봉지를 샀습니다. 얼마예요? 복심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5,000원이에요. 하지만 당신한테는 공짜예요. 박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대로 값을 치르고 싶어요. 박도연은 10,000원을 내밀었습니다. 복심은 거스름 돈을 주려 했지만 박도연은 손을 저었습니다. 거스름 돈은 받지 마세요. 제 마음입니다. 복심은 미소 지었습니다. 박도연은 귤 봉지를 들고 떠났습니다. 복심은 박도연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당해 보였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사람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공청회 소식을 크게 다뤘습니다. 무릎 꿇은 전직 구청장, 진정한 용기 헤드라인이 메인 뉴스를 장식했습니다.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온라인에는 응원의 댓글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진짜 어른의 모습이네요. 용서하는 할머니도 사과하는 구청장도 모두 대단합니다. 세상에 아직 따뜻한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해요. 현수의 영상 조회수는 200만을 넘었습니다. 현수는 복심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세상이 조금 따뜻해진 것 같아요. 복심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세상은 원래 따뜻했어. 우리가 그걸 잊고 살았을 뿐이지. 밤이 깊어갔습니다. 복심은 집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복심은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가 구한 그 아이가 제대로 된 사람이 됐어요. 이제 마음 놓아도 될 것 같아요. 복심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오랜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부산 남항동 재래시장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시장 입구에는 새로운 간판이 세워졌습니다. 노점상 공종거리 따뜻한 글씨로 쓰인 간판이었습니다. 시장은 재개발되었지만 상인들은 모두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구청과 상인들이 함께 만든 결과였습니다. 복심의 귤가게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깔끔해졌습니다. 천막 대신 작은 지붕이 생겼고 좌판 대신 예쁜 진열대가 놓였습니다. 복심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귤을 팔았습니다. 귤 한 봉지에 5,000원이요. 구수한 목소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예전보다 많아졌습니다. 복심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귤을 사는 것보다 복심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심은 손님들에게 귤을 건네며 미소 지었습니다. 건강하세요. 복심의 인사였습니다. 지수는 이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고 시장 상인 지원센터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매주 금요일마다 복심을 찾았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요. 할머니, 오늘도 건강하시죠? 지수가 물으면 복심은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 현수는 이제 유명한 다큐멘터리 제작자가 되었습니다. 복심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으로 상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여전히 시장을 찾았습니다. 시장은 현수의 뿌리였으니까요. 현수는 복심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복심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잘해서 그런 거지. 내가 뭘 했다고. 만석이와 순자, 영숙이를 비롯한 시장 상인들도 모두 건강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상인들은 서로를 챙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가족이었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연결된 가족이었습니다. 어느 날 복심은 시청으로부터 초대를 받았습니다. 상인 교육 강사로 초청받은 것입니다. 복심은 당황했습니다. 제가 뭘 가르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담당자는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삶 자체가 교육입니다. 복심은 지수와 함께 시청에 갔습니다. 강연장에는 젊은 상인들이 가득했습니다. 복심은 떨렸습니다. 이런 자리에 서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복심은 용기를 냈습니다. 복심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저는 배운 게 없어요. 그냥 30년 동안 귤을 팔았을 뿐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는 배웠어요. 장사는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거라는 걸요. 복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복심은 계속 말했습니다. 힘들 때도 있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저를 지켜줬어요. 시장 사람들이, 손님들이, 그리고 용서할 줄 아는 마음이 저를 지켜줬어요. 복심의 이야기는 단순했지만 깊었습니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심의 이야기 속에는 삶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사람이 복심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할머니, 감동했어요.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복심은 그들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해 겨울, 첫눈이 내렸습니다. 복심은 시장에서 눈을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복심의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박도연이었습니다. 박도연은 귤 한 박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올해도 첫눈에 찾아왔습니다. 박도연은 1년 전 약속을 지켰습니다. 매년 첫눈 오는 날 복심을 찾아오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박도연은 이제 공직에서 물러나 사회복지단체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노숙자들과 노인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박도연은 그 일에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도연이 잘 지냈어? 복심은 박도연을 도연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가족 같은 사이였습니다. 박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박도연은 복심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요즘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요. 박도연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복심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사람은 바뀔 수 있어. 다만 늦게 깨닫는 거지. 복심의 말은 따뜻했습니다. 박도연은 복심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박도연은 그 손에서 힘을 느꼈습니다. 살아갈 힘을요. 복심은 귤 하나를 까서 박도연에게 건넸습니다. 귤은 겨울에 가장 따뜻한 과일이지. 껍질은 거칠어도 속은 달잖아. 복심의 말이었습니다. 박도연은 귤을 받아 한쪽을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하고 따뜻했습니다. 사람도 귤 같네요. 겉은 거칠어 보여도 속은 따뜻하잖아요. 박도연의 말에 복심은 웃었습니다. 그래, 맞아. 사람은 다 그래. 두 사람은 함께 귤을 먹으며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장은 조용했습니다. 하얀 눈이 시장을 덮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심은 천천히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박도연이 도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함께 일했습니다. 일을 마친 후 복심은 박도연에게 말했습니다. 도연아, 잘 살아야 해. 그게 내 남편에 대한, 그리고 나에 대한 보답이야. 복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박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박도연의 다짐이었습니다. 복심과 박도연은 함께 시장을 걸었습니다. 두 사람 뒤로 시장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빛들이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하얗고 순수한 눈이었습니다. 누군가의 평범한 하루에도 세상을 바꾸는 용기가 숨어 있습니다. 시장 한복판의 귤빛처럼요.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사과는 굴복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겨울 귤처럼 거칠지만 따뜻하게요. 세상은 여전히 춥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복심과 박도연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래도 살아볼 만한 세상이라고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요. 용서는 가능하다고요. 그리고 사랑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고요. 귤빛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따뜻하고 달콤한 겨울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인생의 지혜를 밝히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꽃길 인생만 펼쳐지길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